안녕하십니까. 인생생선의 생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미래인재의 조건 첫 번째, 어떻게 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는가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평소에 멘토로 모시고 계신 고리드 화가의 책 인공지능 시대의 창의성 뇌교육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 음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음식은 다른 말로 우리에게 갈망을 일으키거나 결핍을 불러일으키는 첫 번째 요소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현대 사회에서 갈망과 결핍이라는 것은 점점점 얻기,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갈망과 결핍이라는 것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진화론적으로 가장 우리 인간의 두뇌가 성장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었다는 것. 우리 인간의 본능은 원래 충족 본능이 있기 때문에 뭔가 배고픔과 결핍을 느끼면 비로소 움직이려고 하는 동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두뇌의 수렵과 채집을 가능케 하고 용감한 사냥꾼을 만들었다는 것이 그 배고픔과 충족 본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이 부족함이라는 것이 당연한 환경이었고 당연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아무리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가족 내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꼭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현대나 한국 사회에 와서 그것들이 많이 무너지고 그런 결과로서 낳는 부작용들이 많아진다는 것이 다음에 음식과 갈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올바른 인성을 키우지 못하는 핵심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현대인에 대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더 편해지고 쉬워졌는데 더 그 안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실제로 우리 인간은 삼시세끼를 챙겨 먹을 수 있었던 시기가 채 50년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50년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 부모님 세대 때부터는 아무래도 어려움을 느끼면서 살았던 세대지만 저 또는 지금 10대, 20대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풍요로운 세상이 일상적이었다 보니 과잉 영양 상태 아니면은 편리성을 강조로 하는 많은 즐길거리, 쾌락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들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 이 한국 사회라는 것이 갖고 있는 세대적인 트라우마가 존재하는데 그 트라우마의 두 가지로는 전쟁통을 겪고 있으면서 느껴지는 부모 세대가 갖고 있는 음식에 대한 결핍, 그것은 그 다음 세대에게 많이 먹고 좋은 영양이라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서 작용된다는 가치관, 그리고 사자, 우리가 말하는 안정적인 직업을 얻어서 나름대로 인생이나 사회에서 성공하는 자기 주변들의 지인들을 보면서 교육이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두 세대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사고관이 아무래도 지금의 10대, 20대들, MZ들에게 너무나 많은 과도한 개입, 그리고 미리 모든 것들을 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부모의 사랑을 수반하는 자식들을 키우는 가치관들이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 동기와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선택에 대한 동기가 결여되는 현상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많은 것들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그냥 부모가 만들어 놓은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만 해야 되고 사람의 관계나 정서적인 부분보다는 무조건 취업,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온실 속의 화초로 자랐다라는 한국 사회가 앞으로 인공지능 미래의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는 시대에서 너무나 어려움으로 작용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이때까지 발생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은 맥락에서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춘기 시기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SNS 시대, 그리고 SNS 시대에서 우리가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느껴지는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즐기는 것보다 남이 하는 게임을 보면서
아니면은 남의 화려한 삶을 보면서 드라마, 연애 등등 자신이 경험하기보다는 남의 경험을 대리만족하는 사고방식, 내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즉각적인 보상이라는 이런 현실과 이상적인 이 부분에서 개인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쉬운 성취감에 빠지는 사고방식,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많은 부분에서 일상의 삶이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결핍을 선사하고 우리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적절한 가난에 대한 설정, 그와 관련된 가정 환경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결핍이라는 것은 내가 갑자기 설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와 그 환경을 세팅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일단 본인 스스로 내가 지금 너무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 동기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자각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 결핍을 선택할 거라는 자기 선택이 가장 우선이 되고, 그 환경을 설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이 되는 게 사랑과 기여, 공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새로운 환경을 설정한다는 것은 그 환경을 설정하는 즉시 받게 되는 혜택보다는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핵심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과 말하는 이 밑바닥 경험, 그리고 몰입 경험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고요. 그 밑바닥 경험과 몰입 경험이랑 관련돼서는 다음에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가정환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규칙 설정과 역할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결핍을 줄 수 있는 첫 번째는 시간적인 결핍입니다. 나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시간, 우리 인간은 24시간을 동등한 조건으로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아무리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똑같은 24시간이니까 그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이 24시간은 너무나 당연스럽게 허투루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시간적 결핍을 첫 번째 미디어 사용 시간을 예시로 들 수 있겠고요. 수면과 기상이랑 관련된 시간적인 결핍을 스스로, 내가 쉴 수 있는 자유시간 또한 시간적인 결핍으로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쉴 수 있는다고 쉬는 게 아니라 내가 쉴 시간을 설정을 해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정보적 결핍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정보화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불필요한 정보를 얻는 바람에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정작 제대로 기억하거나 취사 선택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사실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나 어떤 환경이나 정보를 얻어들일 때 그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틀이 마련이 되는데, 우리는 생각보다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에 대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지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식단 선택의 결핍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먹는 것을 양껏 마음껏 먹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두뇌는 진화론적으로 뭔가 충족함과 배고픔을 채우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본능에 의해서 식단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계속 갈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식단은 건강을 해치게끔 만들고 더 기름진 음식, 더 많은 칼로리,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도 한정돼서 먹게 하는 것, 그리고 영양을 챙기는 것도 그 한 부분의 식단적 결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간단히 먹고 견과류를 먹고, 그리고 점심 먹기 전에 운동을 하고, 운동을 의도적으로 해서 충분히 배고픔을 느끼는 상태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유일하게 커피 한 잔을 마신다고 하면 보통 식사를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하는데,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거, 그리고 수업이 있기 때문에 7시간, 7시, 8시에 저녁을 먹는 거, 이게 고작이거든요. 생각보다
간소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쓰는 돈도 별로 없을 뿐더러 몸에 부담이 되는 식단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경제적 결핍인데요. 경제적 결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한정을 놓는다라는 거,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투자,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한 달에 대한 뭐 용돈기 입장이나 여러 가지가 많은 게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자녀와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용돈을 한 달 동안 운영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시행착오를 스스로 겪게 만드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중상층의 부모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아이들이 우리 집이 돈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을 갖게 되거든요. 생각보다 빚도 있고 갚아야 될 것들, 내가 부양해야 될 어른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내가 항상 뭔가를 요구하면 그것을 언제든지 들어줄 수 있다라는 심리가 오랫동안 쌓이다 보면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족하거나 내가 먹고 싶은 것에 대한 식단적인 부분, 신체적으로 오는 해가 없다라고 가정 환경을 인식하다 보면 이런 경제적인 관념을 상당히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최소 뭐 초등학교 3학년 정도는 되면 스스로 용돈, 자기의 돈 안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경제권과 시간, 그리고 식단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규칙을 설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상적으로 긴 노력과 자제력을 키울 수 있기 위한 지연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쾌락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정 환경 자체가 지연된 성취감을 자녀에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은 음식이 최대한 입에 오는 것을 손쉽게 하지 않도록 같이 쇼핑을 한다거나 음식을 키워본다거나 아니면 요리를 만들어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연히 음식이 나의 입에 오는데 상당한 시간을 걸리게 만드는 것.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또는 금융적인 교육을 위해서도 물건을 살 때도 물건의 가치에 따라서 그 돈을 모아야지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물건에 대한 가치에 따라서 그 물건을 얻기 위해서 소비되는 시간들을 아이들에게 스스로 경험하게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노트북이 1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랑 과자 한 봉다리가 1,000원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1,000원이라는 돈을 버는 시간과 100만 원을 버는 시간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100만 원이라는 노트북을 사기 위해서 아이들에게도 그만큼 시간의 지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노력, 긴 노력과 장기적인 노력을 통해서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매번 하는 숙제가 될 수 있겠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누적시켜서 아이들이 나중에 그 100만 원에 상응하는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경제, 금융, 일상 습관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자제력과 아이들에게 끈기와 갈망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몸이 먼저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신체적인 활동, 직접 경험, 체육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중에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이 체육 활동이나 클럽 활동 아니면 학생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운동을 시키는 것은 저절로 만족지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굳이 부모가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체육활동 자체인 것인 거고, 그리고 직접 경험이라는 것도 뭐 부모님의 일을 같이 따라가서 한다거나 부모가 자영업자라면 아니면 농업에 종사한다면 자녀 스스로 직접 경험을 통해서 부모님의 감사함과 자기가 가정 내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저절로 느낄 수 있는 건데, 근데 만약에 서비스업 중에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녀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직접 경험을 시켜주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부모님이 자신에게 해주는 음식이나 여러 가지 많은 풍요로움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부모는 자녀에게 직접 경험, 자녀가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되면은 집안일을 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뭐 중학교 3학년 이상이 된다고 하면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녀가 직접 경제 활동을 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해야 될 수 있는 의무감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직접 경험, 몸으로 떼볼 수 있는 활동들을 꼭 해야만 아이들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돈을 아껴야 되는 부분, 결핍이 생겨서 뭔가 변화를 해야 된다는 사고적인 부분들이 마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최종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 결핍을 스스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꼭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스스로 결핍을 만드는 첫 번째는 매일 마감 있는 과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집안일, 회사일, 학교에서 학생들이라면 학교 일이 있을 건데 거기서 내가 당연하게 해야 될 일 말고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꼭 하루에 마감을 끝낼 수 있는 단기간에 보상을 느낄 수 있는 활동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루의 마지막에 내가 오늘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자기에 대한 피드백 이것을 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 셀프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뭔가 의무감에 빠져 있다 보면 거기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남과 연결시킬 것인가. 내가 단순하게 나의 돈을 벌기 위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느 차원에서 보면은 분명히 남을 위해서 하고 있는 남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이라고 자기 스스로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남을 위해서 하는 역할의 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뭐 하루든 일주일이든 밸런스 어떤 내가 하는 역할들이 가족을 위한 일, 남을 위한 일, 나를 위한 일, 나의 쾌락을 위한 일 이런 식으로 다양한 나의 역할들을 나눠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은 결국에 지속적인 성취감 아니면 내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쉬운 성취감이나 도파민의 쾌락에 중독에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어떤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시킬 수 있을 만한 새로운 환경, 새로운 배움이 항상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환경에 자신이 도전하고 뛰어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진행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새로움을 발견하고 그리고 고민해보고 해결하는 이러한 많은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활동들을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고민, 해결, 그리고 보람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추적해보고 진행해보고 그리고 다시 전환해보는 기회가 좋겠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음식과 갈망 어떻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결핍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